안녕하세요. 2022년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 논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Machine Learning Models for Predicting Hearing Prognosis in Unilateral Idiopathic Sudden Sensorial Neural Hearing Loss입니다. 돌발성 난청 회복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손상현입니다. 제 관심 연구 분야는 의료 데이터 분야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이번 논문에서 다룰 질병은 돌발성 난청입니다. 이 질병은 3개 연속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이 청력 손실이 72시간 내로 일어나는 경우 진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72시간 내에 다음 표와 같이 주파수 0.5, 1, 2kHz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30dB 이상이 청력 손실이 감지될 경우 이 환자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받는 것입니다. 40dB, 45dB, 40dB 모두 30dB보다 큰 청력 역치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지는 응급 질병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 자가면역 혹은 혈관 수축으로 인한 청각세포 비활성화가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 한 달 후의 회복 여부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실험할 머신러닝 모델은 K-Nearest Neighbor,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에이다부스트,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이 그림은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의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523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체 환자 중 227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로 각 피처에 대한 피처 임포턴스, 특성 중요도를 측정하여서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상위 15개의 피처들의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피처 셀렉션의 유무와 사용하는 모델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경우에서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오는지 비교하고 제일 성능이 잘 나온 경우에서 추정 모델과 특성 서브셋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연구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환자의 후향적 연구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기법인 ITDI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ITDI의 약자는 Intratympanic Dexamethasone 인젝션입니다. 즉 이제 고막에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직접 이제 투여하는 것입니다. 주사기로 직접적으로 이제 투여하는 것입니다. 227명의 환자 중 106명이 회복한 환자이고 121명이 회복하지 못한 환자입니다. 다음은 환자를 레이블링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환자의 청력을 주파수별로 측정을 하였고 각 주파수에서 시걸 기전에 따라 완전 회복, 부분 회복, 그 다음에 약간의 회복, 그 다음에 전혀 회복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고 이젠 각각 1, 2, 3, 4로 레이블해서 1, 2번은 이젠 회복되었다고 레이블링을 하였고 3, 4번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레이블링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이제 치료받기 전에 청력 측정치를 이제 청력을 측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력 측정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0.5, 1, 2kHz의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30dB 이상이 청력 역치가 측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0.5, 1, 2, 3kHz 영역에서 이 청력 측정치 이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치료 2주 후, 한 달 후, 3달 후라고 가정했을 때 각각 0.5, 1, 2, 3 청력 측정치를 이제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 측정한 청력 이 평균과 그 다음에 2주 후에 측정치 평균을 이제 그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7.5 데시벨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0 데시벨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달 후도 20 데시벨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시겔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주치에서 이제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여부를 이제 알아볼 것인데 7.5만큼 이제 좋아졌지만 이게 1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2주 후에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는 이제 20데시벨만큼 회복이 되었고 15, 즉 25보다 작은 수치로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 레이블링이 이제 1로 이제 아주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달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주 후는 4로 레이블링 되었으므로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레이블링하고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1로 회복되었다고 레이블링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에 어떤 피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처는 크게 명목형 categorical feature와 연속형 변수 continuous feature가 있습니다. 명목형 변수는 11개로 특정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이진 명목 변수입니다. 즉 예와 아니오를 의미하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time of IDTY와 smoking status의 3개의 값이 이제 존재했으나 이들 역시 예 아니오를 기준으로 2개의 값으로 재설정했습니다. 각 피처에 대한 의미는 다음 가로에 쓰여져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는 20개로 진단받은 나이, 이용기 혈압, 수축기 혈압 등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하는 민맥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에 치우치게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각 피처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피처 셀렉션을 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해서 피처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의 상위 15개의 피처들이 선별되었습니다. 피처 셀렉션을 하지 않은 데이터셋과 피처 셀렉션을 한 데이터셋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머신러닝에 학습시켰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서 더 성능이 높게 나온 데이터셋을 선정했습니다. 피처 중요도는 mean decrease accuracy와 mean decrease Gini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mean decrease accuracy는 특정 피처들을 삭제해서 학습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평균을 내어 측정했습니다. 정확도가 감소할수록 그 피처에 대한 중요도는 상승합니다. mean decrease Gini는 특정 피처가 클래스의 불순도를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의미하고 랜덤 포레스트의 모델을 학습시켜서 측정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안에 있는 모든 결정 트리에서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해서 mean decrease Gini를 구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크게 감소할수록 그 피처에 대한 중요도는 상승합니다. 다음은 피처별 mean decrease accuracy와 mean decrease Gini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mean decrease accuracy와 mean decrease Gini를 측정했고 처음 내원했을 때 각 주파수에서 측정한 청력 격치와 청력 측정치를 제외한
상위 5개의 피처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피처를 선택했습니다. 피처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7대3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8명, 69명입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 K4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이 교차 검증은 특정 데이터셋에만 특화하여 학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데이터셋에 잘 학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데이터셋에서 학습 검증하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종 파라미터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젠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림은 모델별 조정한 파라미터를 보여준 것입니다. 첫 번째 KNN은 주변의 인스턴스 데이터의 개수이고,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의 개수와 데이터셋을 만들 때 필요한 피처의 개수입니다. 세 번째 소프트 벡터 머신은 규제 상수 C와 스프레드 파라미터 시그마입니다. 네 번째 에이다 부스트는 트리의 깊이와 트리의 개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층 신경막의 히든 레이어 개수와 활성화 함수입니다. 각 모델별로 훈련과 검증을 거치고 파라미터 조율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최종 성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피처 셀렉션을 한 경우에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Support Vector Machine의 모델이 정확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실제 정확도 값도 제일 높았습니다. Accuracy는 75.36%, F-score는 0.74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정확도가 73.91%, 그 다음에 F-score는 0.74로 두 번째로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피처 셀렉션을 시행한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피처 셀렉션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도표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피처 셀렉션 한 이후로 성능이 다른 모델들 중 제일 크게 상승하였고 실제 정확도 F1 점수, ROC, AUC 값 모두 다른 모델들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결과입니다. 정확도는 SPM, 랜덤 포레스트, 에이다 부스트가 높았고 KNN 정확도는 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523명에서 227명의 환자의 데이터셋으로 줄였고 그 결과 106명이 회복 환자와 121명이 미회복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계산하는 피처 임포턴스가 높은 15개의 피처를 선별했고 5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셋을 학습시켰고 3-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은 결과 15개의 선별된 피처만 있는 추격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확도가 75.36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확도가 두 번째로 높은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로 73.91%로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